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총선 사령탑으로 세우며 비대위 출범 신호탄을 쐈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란 의미에선 정치를 멀리했지만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미의 정치는 20여 년째 하고 있었다며 국민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 삼아 이겨야 할 땐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하를 건넸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당 공식 논평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라고 혹평했습니다. 한 장군의 등판, 강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말이 일석이 될까 궁금했는데 말 자체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원래 다 길이 아니었다. 정치 경험 없다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길로 가다 보면 이리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나중에는 호랑이도 나오고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산적도 나오고 뭐 오만 그 적들이 다 나옵니다. 아무래도 정치 초년병으로서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총선을 불과 4개월도 안 남긴 이 상황에서 이 스케치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냐 이런 걱정들을 다들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이제 정치 초년병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도 물론 시장이나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이긴 바가 있습니다만은 중앙 정치로 하면 0.5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중앙 정치에는 이재명 대표도 초짜인 것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굉장히 어려울 때는 이렇게 초년병이 오히려 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8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당선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칸사소의 그 주의 주지사의 40대 후보가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92년에 빌 클린턴이 당선되고 나서 재선에 승리해서 8년간 재임을 했고요. 퇴임할 때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 때는 완전히 새로운 답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것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 정치 초짜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줬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연이어 치켜세웠습니다. 한동훈 부장님에게는 편견이 좀 있어요.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고 그러죠. 한동훈 부장 정도 되면 최고의 검사인데? 하지만 한동훈 검사 인생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요동쳤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정권의 소위 미운 털이 박혀 연거푸 좌천성 인사가 났고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채널A 사건으로 2년 동안 피해자 신분까지 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을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 증거가 다시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게 지지부진한 수사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죠. 지금 그러면 왜 체포영장을 보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도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예비 훈련인데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한동훈 장관을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생각하는 건 아마 극약 처방일 겁니다. 지금 워낙 지금 당 지지도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박스권에 갇혀서 전혀 이렇게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돌파구로 한동훈 장관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현 여권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압도적인 리더십이 국민의힘에 막강하게 작용해가지고 전혀 그에 대한 이견이 제시할 수 없는 문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그걸 독보할 수 있을까?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본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들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